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독자 1만 명이 넘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다녀왔던 그 기업들 일종의 업데이트 하는 내용들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방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투자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나 섹터 그리고 탐방을 다녀오진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업데이트를 해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 리서칭을 한 다음에 그 내용들 정리해 가지고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기업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탐방을 다녀왔고요. 보고서도 12월 26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뭐 주가는 사실은 보시면은 올해 연간 거의 1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업적으로는 계속 좋은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여기서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8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울산과기대 조재훈 특훈 교수팀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시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실리콘 크기를 5나노미터 이하로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논문이 제시한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용 실리콘 입자 크기를 구현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산화물계 계열의 실리콘 음극재를 구현한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계속 시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없던 물성의 음극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술적인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또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여튼 연구팀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니까 그만큼 대주전자재료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기술력이 좋은 거 물론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 들인다 그랬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사실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량 양산이 가능하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뭐 초전도체나 맥신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건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진위 여부도 확실치 않았고요.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대량 양산까지 가능하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주전자재료를 왜 좋게 봤냐면은 이 없던 물성의 제품을 만들기도 했지만 대량 양산 캐파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 실리콘 음극재 캐파가 연간 대략 한 3,000톤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말 되면은 1만 톤, 그리고 25년도 말 되면은 2만 톤까지 캐파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시흥에 배터리 캠퍼스 지금 열심히 증설 중에 있고 이 증설도 단계별로 해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공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가 아닌 거고 지금 배터리 캠퍼스에 지금 짓고 있는 그 공장
단계별로 자금이 들어갈 때마다 공시를 하면서 진행 상황들을 시장에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시 내용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 공장 증설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가면은 약 한 8만 톤 정도의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량 양산까지도 가능한 그런 체계를 만든 기업은 일단은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가 이 공시라든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시장의 수요, 그러니까 전기차 그 종류들 중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배터리가 많이 탑재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탑재가 된 제품은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포르쉐의 타이칸, 아우디의 이트론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류의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24년도가 되면은 적용되는 차량이 한 7종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게 보도기사를 통해서 시장에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 실리콘 음극재를 원하는 수요처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미 두 개 차종에서 테스트를 거친 브랜드 업체들이 다른 차종으로 지금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기차에 결국 어떤 음극재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건데 실리콘 음극재가 당연히 성능 측면에서는 기존의 흑연 계통의 음극재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실적은 제가 볼 때 한 2025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 다 3년 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둬들일 수 있는 실적을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25년도, 26년도예요. 해가 가면 갈수록 당연히 27년, 8년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그 해 얼마를 벌어들일 건데라는 숫자들을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투자하실 때는 한 개 분기,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3년 뒤에, 5년 뒤에 공장 다 짓고 나서 과연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니까 그렇게 좀 종목들 시장을 섹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